대개 한 5살, 6살 정도. 갑자기 이제 얼굴에 눈을 깜빡깜빡 하다거나 혀로 이렇게 입술을 갖다가 이렇게 핥거나 혀를 이렇게 날름날름 내보내거나 코를 찡긋찡긋 해가지고 이게 산토끼 코라고도 그러는데요. 두뇌에서 딸꾹질하는 거다.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가끔 이런 일을 당하면 많이 놀라실 수도 있는 특별한 장애, 뚜렛시 장애, 뚜렛 신드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어떤 때는 이렇게 목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소매를 갖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물어뜯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하다 못해 이렇게 일어났다 앉아놨다 이런 애들도 있어 봤습니다. 제 환자 중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운동 틱이나 얼굴 틱이나 음성 틱, 보컬 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기침하는 것도 하고 간혹 한 10% 내지 30%의 환자들 중에서는 쌍이라든가 뭐 다른 F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한다던가 뭐 다른 의미 없는 말을 갖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남이 한 말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그걸 따라서 말을 하기 때문에 아주 오해를 받는 수도 있고요. 이런 틱 증세가 나오는 데다가 이런 환자들이 주의산만증 증세도 있고 강박증 증세도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불란서의 어느 의사가 그분의 이름이 이제 뚜렛이었죠. 이런 환자를 보고서 아 이렇게 근육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반복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데라던가 부모님한테 야단을 맞을 것 같으면은 잠시 동안은 컨트롤을 할 수도 있는, 그렇지만 그 다음엔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틱이. 이런 현상을 이제 발표해 가지고 뚜렛시 장애라고 이제 부르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에 두뇌가 완전히 다 성숙해지기 전에 이렇게 생기기 쉽고, 그러다가 나중에 한 사춘기가 지나면서 어른이 되면서는 많이 이제 줄어드는데요. 그래도 계속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병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부모들은 야단을 많이 쳤죠. 그런데 이제 야단을 치면은요, 스트레스가 올라가거든요. 아이들은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더 심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애들은 엄마 보고 그럽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저녁을 가능하면 먹지 말게 해라. 아버지가 자꾸 야단을 치니까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니까 틱이 좀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 원인은 특별히 모릅니다. 가족력이 중요한데요. 가족 중에서도 그 전에 자기가 틱이 있던 분들이 어른이 되면 되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기가 잊어버려요. 할머니나 할아버지 어린 시절을 알던 그 가족이 아니면은 자신이 이런 게 있던 걸 모르는 수가 많습니다. 간혹 조금 틱이 있는 이제 뭐 아빠가 변호사도 있고 뭐 교수도 있고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오면은 그래가지고 막 아이에 대해서 불평을 할 때 제가 그럽니다. 아빠는 이게 눈 찔끔찔끔 하는 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뭐요? 내가 뭘 한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모른다고 그러세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뚜렛 소사이어티에 이제 관계된 그 이유가 제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저를 갖다가 자기네 피크닉에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아주 아름다운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셨어요. 그게 이 LA 지부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큰 지부가 지금 미국과 카나다에 60개가 있다고 그래요. 이분들이 이렇게 가끔 모여가지고 그러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한다 그럽니다. 전부 다 어느 정도의 틱 증세가 있으니까 이건 나만이 아니구나. 또 어떤 집들은 그 부모님도 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자녀, 그다음에 형, 뭐 누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게 증상이 있으니까 이건 나만 이런 게 아니네. 이건 창피한 게 아니네. 이거는 두뇌에서 일어나는 일이네. 그러니까 훨씬 마음의 안정을 받겠죠. 그래가지고 이 뚜렛 소사이어티가 요즘에는 그 많이 이제 펀드를 모아가지고 과학자들한테 자금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치료를 잘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은 이걸 예방을 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가능하면 문제가 적게 만들 수가 있나? 이런 것을 연구하는 데다가 많이 이제
도움을 그가 주기 위해서 그걸 보낸다고 합니다. 이거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본 환자 중에 한 아이는 이제 여자아이인데 11살쯤 됐어요. 부모님께서 이제 데리고 오셨는데 얘가 그 쌍쇼 얘기 그런 그 말을 갖다가 툭툭 하는데 그게 얘가 무슨 뜻이 있어서나 나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성틱이 마치 몸의 틱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아주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온순하고 좋은 애였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건 얘 잘못은 아니거든요. 두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일종의 두뇌에서 딸꾹질하는 거다. 이 딸꾹질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끝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고 캄다운 시키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요새는 약도 꽤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약들이 대개는 항정신제들이 많지요. 근데 그러면 캄다운 되고 많이 좋아집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부모님들께서 너무 약에 겁내지 마시고 빨리 전문가 만나셔서 좋은 약도 쓰시고 아이가 이거는 네 잘못이 아니고 부모 잘못도 아니고 이거는 두뇌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차차차차 네가 어른이 되면서 좋아질 거다라고 안심도 시키고 아이에게 희망을 주시고 부모님들도 즐겁게 사시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뚜렛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